안녕하세요. 김철우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제5장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대전시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였는데 제3절로 가서 대전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 통계연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내세운 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구의 도시들도 시민 헌장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대전은 선사 시대부터 살기 좋은 터전으로서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과학 문명을 일으키며 발전하여 왔다. 우리 대전 시민은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창의, 화합, 개척 정신을 실천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힌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우리가 이 대전이라는 도시를 지방자치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이럴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하여튼 어떻게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5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근면 성실한 노력으로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이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이어받아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된 시민사회를 만든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슬기를 발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가꾼다. 우리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충절 정신을 기리며 독창적인 향토 문화를 꽃피운다. 우리는 첨단 과학 기술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 후손에게 길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준다. 이게 헌장으로서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대전시장들이 대전 시민들에게 이러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느냐, 그러한 정책을 펼쳐 나갔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전시가 정말 그 1년에 6조 원을 쓴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매년 6조 원을 쓰면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부분들, 대전이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출연연이 대덕구에 많이 있습니다. 유성에 걸쳐서.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전밸리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전시장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냥 출연연에서 연구하고 끝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전 시민들이 이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좋은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죠. 미래를 열어줘요? 제가 볼 때는 대전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대전은 저 이제 서울에서 올라온 꼭대기층의 박사들이 출연연에 있고, 나머지는 바닥이에요. 우리 한남대 앞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사실상 공업고등학교 출신들이 하는 공구상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기 대전시가 내세우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도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대전시장이나 대전시에 근무하고 있는 7,800명 공무원들에게 정말 좀 부끄러워할 점이 아닌가, 그 시장과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도시로 가게 되면 이런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로서 이런 미풍양속을 이어받는,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첨단과학도시가 합쳐지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대전시장한테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 대신에 공동체 자치 또는 공동체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내세우고 있는 시정 목표 5가지입니다. 이야기한 대로 첨단 경제도시 1번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교육, 문화, 레저 특별시, 따뜻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 환경도시, 소통과 화합 시민행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민헌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를 얼만큼 실현했는지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에는 이제 5개년 중기 재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이러한 중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 들어올 때 4년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4년에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3학년 때 뭐하고, 4학년 때 뭐 해서 졸업하고 나서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 플랜을 특히 이제 정부 대전시 같으면은 중기 재정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처에 나오는 대전시 중기재정 운용계획 2020부터 2024, 012, 34, 그러면 5년짜리잖아요. 5년짜리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개의 전략 목표로 대전시가 세우는 건 뭐냐면,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품격을 누리는 생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안전, 그 다음에 교육과 문화가 꼽히는 공동체,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사실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이 맨 앞으로 오는 게 맞고, 이거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전시장의 입장, 지금 허태정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5대 분야 93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전시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가 자유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노동 분야에 20개, 93개가 이렇게, 복지 인권에 22개, 환경, 안전, 교통 분야에 18개,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에 18개, 행정, 자치 분야에 15개에서 93개 사업을 약속 사업. 그러니까 선거 때는 공약이라고 하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시민 약속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볼 때, 저번 시간에도 대부분 이제 그림으로 된 걸 살펴봤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2019년에 전체 대전시장이 쓰는 돈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그 중에 얼마를 쓰냐 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제일 많은 돈을 써요. 즉 40%의 돈을 쓰고요. 5년간 신장률은 9.6%로 제일 많이 쓰면서도 신장률도 높은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많이 쓰고자 하는데, 이거는 5년간 신장률을 보면 돼요. 앞으로 대전시장이 돈을 많이 투자할 분야는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5년간 신장률이 44.2%. 이게 2019년까지니까 이제 과거 데이터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미래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동안도 결국은 사회복지 안전 쪽이 강조되어 왔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성장한 부분은, 성장률 기준으로는 산업 및 중소기업, 경제 쪽에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이쪽 과학기술 쪽에도 옛날엔 조금밖에 안 됐는데 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여기에 사회복지 분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월급 주는 일반 및 공공행정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쓰는 게 뒤에 가면 9.5% 수송 및 교통.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그쵸? 도로 관리하고 교통망 정비하는데 9.9%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기타인데 이거보다 좀 앞으로 가면 교육 분야에 약 3천억 쓴다고 그랬죠. 3,500억, 3,300억 이렇게 쓰는데 교육 분야에 좀 돈을 쓰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에 공공안전질서 비중으로 따질 때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쪽에 돈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전시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 이제 중기재정에 나오는 요 세부 사업들 있잖아요. 요걸 하나씩 폴더를 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열면은 뭐가 나오느냐, 노인복지에 얼마를 쓰느냐, 아동 청소년 복지에 얼마를 쓰느냐, 아니면 뭐 복지관에 얼마를 쓰느냐, 장애인 복지에 얼마를 쓰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대전시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교육감이 따로 있잖아요. 대전시 교육감이 따로 있고, 대전시 교육감이 하는 일 이외에 대전시에서 각 학교에 주로 요 돈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에 거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대전시가 쓰는 돈이 한 3천억 정도 쓴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일반 요거야 뭐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하수도도 들어가 있고 환경 자연 보호뿐만 아니라 물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1,000억 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건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농림해양, 대전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에 좀 쓰고, 그 다음에 수송 및 교통 이 분야가 상당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로 관리하고 이런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상당히 한 4천억 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 개발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하천 관리도 포함해 가지고 땅덩어리에 해당하는 거 있죠. 이런 쪽에 또 집 짓고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여기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동안 사실은 한 5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첨단 과학도시로 되려면 과학기술 쪽에도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고, 산업 및 중소기업 이런 쪽에도 돈을 더 많이 써야 여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산업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대전시가 좀 아직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전시에 좀 여기 전략 목표 뭐 이런 데 들어가야 될 게 첨단 경제 도시를 맨 앞에 내세우고 있으면 이에 합당하게 거기에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전에 출연연이 있으면 출연연에서 나오는 특허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는 산업과 연결을 해서, 또 대전시에 또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쪽 대덕구에는 수자원공사가 있고, 대덕 단지에는 또 조폐공사도 있고, 대전역에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사, 그뿐만 아니라 대전에 지방공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기업과 대전시 출연연 국가기관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연계해서 땅덩어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대전에 그러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첨단 경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표로만 들어가 있지 실제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돈도 거기에다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공동체 경제를 하는 것은 이런 하이 레벨보다는 주로 이제 미들 레벨에서 생협하고 앞에서 우리가 좀 식당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잘 돌아가려면 원천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첨단 경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전시
행정 중에서 이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혁신 도시가 이쪽 동쪽에 우리 대전 그 철도 있는데 대전역 근처와 우리 연축동 대덕구의 우리 학교 근처에 이런 쪽으로 혁신 도시가 지정이 돼서 이쪽이 새로운 산업지구로 되고 우리 학교에도 혁신 캠퍼스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가능성, 우리 대전이 첨단 경제 도시로 변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 학교 앞에 만드는 공동체,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공동체와 이 첨단 경제 산업이 함께 공존한다면 서로 돕는 가운데 여기 첨단 경제 산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우리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도 먹고 살면 서로가 든든하게 좀 대전시가 아까 앞에 내세운 여기 모두가 잘 사는 대전 시민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짜로 돈 주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전 시민들에게는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또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고 지속적으로 좀 이러한 대전시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비판만 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대전시니까 우리가 시 주인으로서 대전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의견도 투입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전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대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5장의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함께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어로는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이야기는 뭐냐면 욥이 욥기 23장이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단련이에요. 단련을 받고 있는 그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해서 퓨어 골드예요. 골드가 퓨어 순수한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뜨거운 불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의 철, 이렇게 네모난 철 조각이 호미가 되려면 뜨거운 불에 가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망치로 계속 두드려서 그 모양에 합당하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 과정이 단련의 과정이에요. 즉, 저 포항제철 가면은 이 쇠물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모습, 정금의 모습만 남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린 이후에 진짜 자신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청년기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다 사람도 있지만, 군대 가서 단련의 시간을 또 갖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직장 잡으려면 어려운 시기를 거쳐요. 그러나 그 시기를, 이거를 성경에서 여기 영어로 테스트, 그런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내가 나의 본래의 모습, 진짜 나의 모습, 정금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터널 속에 있는 그런 좀
아픈 또 힘든 그런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을 잘 참아내는 거 endurance 잘 참아내고 perseverance 잘 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드실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든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기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겨낸 다음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우리 민족성도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호랑이처럼 자기 목표가 있는데 바로 마늘 먹기 싫다고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곰처럼 끝까지 정한 시간까지 그것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실제 참아냄으로 인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그래서 인생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영어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참는 거라고 그래요. patience. 그렇죠? patience가 참 어렵습니다. endurance, patience, perseverance 다 이런 건데 특히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좀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으면 더욱더 여러분들 인생에 유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19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로 좀 어려운 가운데도 잘 참아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든가 예를 들면 사기를 쳤다든가 남을 때렸다든가 남을 미워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남하고 경쟁해서 싸우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려고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돕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좀 내렸든지 이 코로나19를 내렸든지 아니면 이 범죄를 이 질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허락하셨든지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데 이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 혼자만이라도 정말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대신해서 회개기도 하자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이게 좀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스러운 마음, 죄성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단련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고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는 제6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